네, 김경엽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강제동원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것도 사실입니까? 그 문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형식과 의견서를 구조에 관한 비롯해서. 예.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상의 그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실무선에서 전달한 거고 실무선에서 받은 것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은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강제동원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장과 후보자가 계속 의견을 나눴고 협의를 했고 문서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의원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최소한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얘기를 그냥 갖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자격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장에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다. 공소장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재판부가 판결을 하겠죠. 이 당시에 이 수사 책임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모릅니다. 네. 윤석열 현 대통령. 그래서 후보자와 법원 행정처장이 공모를 해서 사법농단 건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2022년 9월 7일자 매일경제 기고문을 내셨던데 그 내용에 봤더니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서 식민지 지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덮어둔 것은 건설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맞지요? 네. 네. 그러면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팩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금은 덮어두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간 결과가 이런 어려움을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덮어두는 것이 건설적인 모호성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덮어두고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적 모호성이라는 건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양측의 이견이 충돌해서 그러니까 합의점을 못 찾을 때 외교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설적이다는 뜻이 그 덮어두는 게 건설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본의 지금 현재 극우 세력들이 식민지 지배의 끊임없이 정당성, 합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 문제는 우리 외교부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고문을 써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읽히셨으면 제가 뭐 잘못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탁 불수리 그 문제에 관해서 예, 공탁도 그렇고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리적인 검토를 다 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이미
그 삼자 변제안 그 공탁 이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직 뭐 항고 절차를 거쳐서 더 법원의 의견을 끝났으니까 구할 문제가 것입니다.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삼자 변제안을 지금 현재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이 해법을 기초로 앞으로 계속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삼자 변제안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요. 항고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 판결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건가요?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지금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해법에 기초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판결한 건 아시죠? 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입니까? 그 문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양국 관계의 또 문제, 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해법이 제3자 변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그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본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주관이 없는 거고요. 소신도 없는 거고. 본질 문제를 이게 지금 회피해서 현재 지금 계속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라고 이미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이제 삼자 변제안 지금 공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항고심이나 대법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공탁 불수리의 문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중심과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소신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